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4부 가운데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안 스티븐슨은 윤회 연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연구가 어떤 평을 드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말씀을 하나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속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고대적 미신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이다. 현대적 미신이죠.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꼽는다면 잡지 스캡틱의 발행이자 편집자인 마이클 서머와 코스모스의 해설가로 널리 알려진 칼 세이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기 위해 책도 저술했는데, 마이클 서머는 천국의 발명을 썼고,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충분한 세상을 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 대한 두 사람의 평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이클 서머는 스캡틱과 천국의 발명에서 임사체험이나 윤회와 같이 두뇌를 떠나 작용하는 의식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논문이나 서점 및 기타 자료를 철저히 비난합니다. 반면에 칼 세이건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미세한 염력이나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자기는 이런 거 안 믿는다는데요. 그러나 이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으면 유익한다. 이건 악령이 출마하는 세상 345페이지 맞는데, 이 칼 세이건이 바로 호의적인 회의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지 않으면 부정할 텐데, 무엇 때문에 칼 세이건은 윤회에 관해 어느 정도 시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으면 유의한다. 저런 실험이 있는데 저건 윤회를 정말 지지하는 것 같은데 하고 아주 묘한 말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윤회 연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인물과 그 연구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음과 같이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분야에서 4, 5세계나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실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임사체험, 최면태양, 영매, 자발적 기억을 말하는데요. 이들 중에 최면태양과 영매에 의한 전달은 의심받을 만한 요소가 많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영매들의 경우 돈벌이를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최문의 경우에는 시술자의 암시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에리가 케이시의 잘못된 예언에서 보듯이 피체험자가 최면 상태에서 떠올리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생요법의 효과를 고려하면 최면태양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면태양에도 어떤 질신성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아주 명백한 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명상과 자발적 기억에 주목을 하면 하는데, 이 명상과 자발적 기억이라면 이 얘기 달라지죠. 왜냐하면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의식 어딘가에 흔적이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가능성으로서 윤회를 지지한 사람은 두 가지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과 자발적 기억이죠. 우리가 선 또는 명상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정청 과학자들에게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명상 속에서 체험한 전생 얘기를 수집하여 그것을 전생 연구 자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선의 깊은 산매에 든 선승은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뿐입니다. 과학자 연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전생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서 전생 사례를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제한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로 연구할 수 없죠. 지금도 선정 중에 자신의 전생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체험은 대부분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완전히 자유롭고 생생하게 깨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이 전생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떠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것이라면 그것이 꿈이나 최면 중에 떠오른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에드가 케이시 예언이 틀린 것처럼 전생이라는 것도 마음이 꾸며낸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사례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체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힘들다면 윤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자발적 기억입니다. 자발적 기억이란 대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즈음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내용을 뜻합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자발적 기억에서 말하는 전생에 주목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에 의하면 대개 어린아이는 5살 때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쯤 되면 과거의 기억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른이 돼서도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이 수집한 전생 사례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개 7살 넘으면 전생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에서 죽을 때 의식이 그 다음 생에서 태어난 아이의 의식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전생 기억은 바로 직전 전생의 삶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의 자발적 기억에서 말하는 전생의 기억은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겁니다. 바로 10년,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전일 거고,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어느 나라, 이거보다는 훨씬 검증이 쉽죠. 인간의 감정은 가슴이 쓰리거나 분노에 휩싸일 때가 가장 강하게 남고 기쁘거나 행복했던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은 제일 마지막이죠. 그 결과 최면탱에서 기억하는 삶도 대략 이런 정서의 강도에 따라 기억하기 때문에 보통 최면탱에서 나오는 기억은 두렵거나 가슴이 쓰라리거나 분노에 찬 것을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건 대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최면탱에 의한 전생은 검증하기 어렵지만 자발적 기억에 의한 전생은 바로 직전 전생이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발적 기억에 주목하여 윤회를 연구하겠다는 이안 스티븐의 생각은 대단히 정말 탁월한 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이안 스티븐스는 윤회 연구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기는데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안 스티븐스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대로 손꼽히는 명문 맥길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서 1957년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버지니아 대학 정신의학과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업적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전생에 대한 그 사람의 연구는 환생에 관한 그 연구 논문이 1958년 미국 심령연구회에서 주관한 어떤 논문 공모전에서 당선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시작되고 할 수 있는데 이안 스티븐의 수제자 짐 터커에 의하면 스티븐스는 아주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전생의 기억에 대해 비슷한 진술하는 아이들의 패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 환생이나 신비체험과 같은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서 접근하기는 아주 위험한 주제입니다. 유사과학적인 연구로 낙인을 지켜가서 학계에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5강에 살펴봤던 알렉산더 캐논도 티베트 여행에서 신비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썼는데 또 인비지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걸 출판하고서 정신과 의사에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셉슨 효과로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셉슨도 신비 체험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매장되고 폐인처럼 지냅니다. 이안 스티븐슨 역시 근무하던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제력스의 복사 기술을 발명한 발명가인 체스터 칼슨이 1968년 당시로는 아주 거금에 해당하는 $100만 학교에 기부하면서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는 이상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이런 돈을 거기에 무슨 지원을 할 필요 있는가 하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이안 스티븐스는 결국 대학 최초의 체스터 칼슨 프로페서로 임명됩니다. 석좌 교수로 임명되는 건데 이거는 돈 때문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이안 스티븐이 그 전에 정신과 의사로서 정통적인 그 정신의학에 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51년 뉴욕에 초심리학 재단을 세운 에일린 게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스티븐슨 연구에 주목을 하고 스티븐슨이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인도 여행 경보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방문한 인도와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브라질, 레바논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1966년에 출판한 책이 20 Cases Suggest of Reincarnation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도 이걸 지적을 받는다면 뭐죠?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의 사례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란 제목의 책이 또 이안 스티븐이 썼어요. 또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 그래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하면 에일린 게러트는 초능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속임수 쓴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심령현상이라는 건 다 엉터리다 하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의 지원을 받은 이상 사람들이 이안 스티븐스 연구에 의심을 눈초려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좌 교수 임명하는데 논란이 있다가 그래도 과거의 업적 때문에 석좌 교수 임명된 거죠. 많은 비난과 의심의 눈초에도 불구하고 이안 스티븐슨이 굽히지 않고 전생 연구에 매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이미 학계에서 명성을 얻었고 또 그의 연구가 워낙 치밀하여 지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이안 스티븐슨은 버지니아 학교에 1927년 지각연구소로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2002년까지 이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스티븐슨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2024년인 현재까지 그 후계자들에서 아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3,00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을 수집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전생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 문제에 관해서 대략 300편 정도의 논문과 14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이건 대단한 연구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논문 300편 쓰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서 세계 3대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이 학술지는 스티븐슨이 제시한 전생사들을 냉정하고 공들여 수집한 것들이며 전생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1975년에. 그러니까 이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의 그 편집자들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검토를 한 결과 이런 평을 한 거죠. 그리고 1977년 신경정신과학 학회지는 거의 모든 지면을 스티븐슨의 연구에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윤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신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추려내서 거기다 게재했고 그의 명저들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필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로서 금지된 성적 욕망의 개념을 도입한 정신의학계의 아주 저명인사 해럴드 리프는 스티븐슨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꼼꼼한 연구인이라고 평한 뒤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20세기에 갈릴레오를 알릴 것이다. 이런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물론 스티븐슨의 연구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난과 비판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우리 생각을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난과 비판들을 살펴볼 겁니다.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더디거나 발전이 전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난과 비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과학의 장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전생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전생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생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과 그 제자 짐 터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몇 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채워진다면 자기들이 수집하는 전생 사례 파일 중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재탄생에 대한 예언. 단순히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같은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마을에 어떤 부모에서 태어날 거다. 다라이라마가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검증되는 거죠. 네, 그런 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게 2개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태몽. 즉 전생의 인격이 현생의 모친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아이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 모바 태어날 때 반점인데 그 모반이나 선천적 장애가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 즉시 혹은 아무리 늦어도 몇 주 안에 알려져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생에 무슨 사고로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팔에 어떤 화살을 맞았다면은 태어날 때도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장애나 반점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발적 기억. 전생을 진술한 당사자가 아이여야 합니다. 이때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전생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스티븐슨이 찾아가서 사례를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전생의 인물이 지닌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자신이 썼던 물건을 알아봐야 한다. 이건 달라이라마가 환생했다는 아이를 찾을 때도 이런 기준으로서 뽑는 거죠. 네. 그러면은 스티븐슨도 전생 사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의 자신이 지니고 살았다고 믿어지는 어떤 특이한 행동 거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전생 사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아이가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악기를 잘 쳤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금생에 태어난 아이는 그런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악기를 잘 친다든지 전생에 어떤 춤을 잘 추다가 죽었는데 금생에 춤을 배운 적도 없는데 춤을 잘 춘다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11강에서는 20 Cases Suggest of Reincarnation 나오는 스완나타의 얘기와 전생 얘기 중 가장 유명한 산티 디비 얘기를 살펴보고 이안 스티븐슨은 왜 스완나타의 얘기는 이안 스티븐슨의 전생 사례 수집 목록에 포함시키고 산티 디비 얘기는 그 사람의 전생 사례 수집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